이번 강의에서는 고교 과정에서 다루는 삼각함수의 여러가지 공식을 특별한 공식 하나만 알고 있을 때 나머지 공식을 모두 이해하고 외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이와 같은 삼각함수에 대한 사칙연산 지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와 중등 과정을 거쳐서 이와 같은 각도와 각도의 합과 차, 그리고 각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배웠습니다. 이제 강의에서 다루게 될 삼각함수들의 연산으로서 첫째로 각도의 합과 차에 대한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기서 탄젠트 값은 사인과 코사인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으므로 본 강의에서는 생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나면 등장하는 게 사인 값과 코사인 값에 대한 곱을 합과 차로 나타내 볼 수 없을까라는 호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4개의 삼각함수식이 나오게 되고 더 진화하여 이들을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모두 8개의 삼각함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삼각함수의 덧셈과 뺄셈은 유도 가능하지만 불행하게도 하늘색으로 나타낸 식들을 본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합성이라는 방법으로 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으며 저의 동영상 삼각함수의 성질, 덧셈 정리, 공식 및 방정식 시리즈 3에서 찾아볼 수가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12개의 삼각함수 공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처음 4개에 해당하는 덧셈 정리를 알아보겠습니다. 하얀 글씨로 나타낸 4개의 식들이 덧셈 정리로 알려진 것인데 이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 이 식을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식에서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하면 이와 같이 변형이 되고 구하는 식은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코사인과 사인 함수에 대한 우함수 기함수 조건을 적용한 것이지요. 여기서 다시 알파 대신에 90-알파를 대입해보면 이와 같이 쓸 수 있고 이 식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코사인과 사인 함수에 대한 여각 법칙을 이용한 것이지요. 계속해서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하면 보시는 바와 같고 이를 정리하면 맨 아래쪽에 나타낸 식과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알파 대신에 90-알파를 대입하면 보시는 바와 같고 최종적으로 처음 식에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삼각함수 변환을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도 반복순환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덧셈 공식 중 하나만 알고 있어도 삼각함수의 우함수 기함수 특성과 여각 법칙을 적용하면 나머지 3개를 모두 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덧셈 공식으로부터 삼각함수의 곱을 합과 차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 그림에서 식 1과 2를 더해보면 2배의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가 얻어집니다. 따라서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에 대하여 풀면 식 5와 같습니다. 이번에는 식 1에서 2를 빼보면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의 값을 식 6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중앙 그림에서 식 3과 4를 더하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식 7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식 3에서 4를 빼면 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식 8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삼각함수의 곱을 합과 차로 변환하는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덧셈 공식 4가지 그리고 곱의 함수를 합과 차로 표시하는 법 4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린 곱의 함수에서 삼각함수들의 인수 알파와 베타를 라지 A와 라지 B로 치환하면 삼각함수의 합과 차가 다른 형태의 곱으로 표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알파와 베타의 합의 2분의 1을 라지 A라 하고 차의 2분의 1을 라지 B라고 하면 알파와 베타는 보시는 바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식 5에 이 알파와 베타를 대입하면 식 9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 6에 대해서도 식 10과 같고 나머지 식 7과 8에 대해서도 식 11과 12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가지 공식들은 어느 하나의 덧셈 공식으로부터 우함수, 기함수 조건,
여각법칙 그리고 인수변형을 통해서 12개 모두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은 향후에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물리나 공학 업무를 수행할 때 시간의 여유를 갖고 차분하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는 오함수, 기함수, 여각법칙에 관련된 기초적이고 많은 삼각함수의 변환 훈련을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때 가능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